9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측천무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주감선생과 한돌자는 이른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벗어놓은 투명 두루마기를 입으려고 하나 옷이 보이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감선생이 풍은신선과 문자신선을 불러 모셨습니다. 풍은신선이 투명 두루마기를 입혀 주었습니다. 한돌자 1. 측천무는 어떤 인물입니까? 문자신선 1. 중국 역사에는 오직 남자만이 황제가 되었는데 측천무는 중국 역사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황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당고종의 황후였지만 690년에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주나라로 고치고 수도를 루어양으로 옮겨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습니다. 주감선생, 풍은신선님, 오늘은 먼저 당나라의 장안으로 가서 측천무의 무자비부터 둘러보기로 합시다. 풍은신선, 문자신선, 그럽시다고 하더니 우리는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하늘을 날아오르는가 했더니 곧바로 시안의 거릉에 도착하였습니다. 풍은신선, 여기는 시안에서 60km 떨어진 곳이고 고종과 측천무, 본명 무조가 합장되어 있는 거릉입니다. 주감선생, 한돌자님 먼저 측천무라는 한자의 뜻을 풀이해 보세요. 한돌자, 예. 측천무는 곧 황제, 하늘천 황제가 된 무시라는 성의 황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법칙칙이란 곧이란 뜻으로 쓰이면 즉으로 써야 하므로 측천무로 굳어졌지만 즉천무가 철자법에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자신선, 여기에 측천무에 무자비가 있습니다. 주감선생, 이 풍은신선님 왜 무자비를 세웠나요? 풍은신선, 무자비는 곧 글자가 없는 비석이란 뜻인데요. 중국 최초의 여왕제였던 측천무는 세상을 떠날 무렵 자신이 이루한 업적이 너무나 많으므로 비석 하나에는 다 기록할 수 없을 테니 그저 아무것도 새기지 말고 비워두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문자신선, 그리고 그 유언을 충실히 지킨 후대인들은 무자비를 세워 측천무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한돌자, 여부리가 진왕정으로 하여금 진시황이 되게 한 이야기처럼 무민왕이 무왕과 된 이야기가 있겠지요. 문자신선, 그렇습니다. 측천무의 아버지 무사확은 목재상으로 여부리처럼 큰 부자가 된 인물입니다. 무사확은 당나라 시조인 고조 이연의 부하였는데 당나라 고조 이연이 수나라 양제와 싸울 때에 그를 지원하여 큰 공을 세우고 당나라를 건국한 뒤에는 원로 공신이 되었습니다. 풍원신선, 그래서 당나라의 건국공신 무사확은 그의 14살 난 둘째 딸을 당고조 이연의 아들인 이세민 곧 당나라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자신선,
당나라 태종의 후궁이 된 무사왕의 둘째 딸은 무미낭, 눈썹이 예쁜 무시낭자라고 불렸습니다. 11년 후 무미낭이 25세 때 태종이 죽자 황실의 관습에 따라 감업사로 출가하여 고인이 된 태종을 위하여 공양을 드리고 명복을 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풍원신선.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황태자 이치 곧 태종의 뒤를 이은 고종과 무미낭은 이전부터 깊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답니다. 부왕의 후궁과 태자가 사통을 하다니. 고종은 부왕인 태종의 오주기 예불 참석을 구실로 감업사를 찾아가 무미낭과 만났고 그 후에도 저를 자주 찾아 무미낭을 만났습니다. 문자 신선. 태종의 후궁인 무미낭은 고종의 서모인데 무미낭이 스님이 되었으므로 지난날의 신분이 모두 소멸된다는 것이 당나라 시대의 관습이랍니다. 흥원신선. 한편 다른 이야기도 전해오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는 고종의 왕황후가 고종이 후궁 소숙비를 청해하는 것을 시샘하여 무미낭을 다시 궁궐로 끌어들였다고도 합니다. 문자 신선. 곤모술수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잔인한 무미낭은 이품 소위 신분의 후궁으로 궁중에 들어온 다음에 다른 후궁들을 차례로 제거하여 나갔습니다. 풍원신선. 뒷날 무가 된 본명 무조 곧 무소인은 마침내 왕황후의 폐위에 나섰습니다. 당시 훈구 세력인 장손무기, 우진영, 저수량 등은 왕황후의 폐위에 반대했습니다. 또 무소이가 고관 가문 출신이 아니고 고종의 부왕인 태종의 후궁임을 내세워 이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며 무소이가 황후에 보호해지는 것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문자 신선. 무소이 본명 무조는 자기를 반대하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리 과거 제도로 뽑힌 유능한 선비들로 신진 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인걸 요승과 같은 명신을 등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여 당나라 초기의 위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무소인은 학문을 좋아하고 유교와 손오병법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진사과를 시행하여 과거라는 등용문에 오는 학자들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신흥 세력인 허정경과 이부 등은 왕황후의 폐위를 적극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문자 신선. 무소인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모술수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도 마침내 자신이 낳은 딸을 목졸라 죽인 뒤에 왕황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왕황후를 폐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치열한 권력투쟁 끝에 655년에 고종으로부터 왕황후와 소숙비를 폐하라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무소이, 성씨가 무시이고 이품인 소이가 31세 고종의 유일한 정식 황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황궁에 다시 들어온 지 4년 만에 무소이는 황후가 된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황후가 된 무소이를 무후라고 하겠습니다. 풍원신선. 무는 서인이 된 왕황후와 소숙비 즉 왕씨와 소씨 두 여인에게 곤장 100대를 치고
손발을 자른 뒤 술 항아리에 산채로 넣어 주겠습니다. 소숙비는 죽으면서 무는 쥐가 되어라. 나는 고양이가 되어 그 쥐를 잡아먹으리라고 저주하였답니다. 그 무는 궁중에서 고양이 키우는 것을 엄금하였습니다. 왕후가 폐위되고 무소위가 무로 책봉된 것은 조정 대신과 당파 간의 세력 다툼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입니다. 사. 무왕후가 고종의 섭정이 되어 문자신선. 무는 일찍이 책사로 하여금 거는 12사라는 치국과 관련한 국책을 만들어 고종에게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농업 증상과 조세제도, 군사 전략 등이 완비된 치국 전략이었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곧바로 조서를 내려 그대로 시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고종이 무의 능력이 뛰어나고 무의 정치적 역량이 막강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점차 당나라 고종은 정무 처리의 권한을 무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무는 고종을 대신해서 정무를 맡아보며 전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64년부터는 수렴청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당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675년 고종의 병세가 악화하자 무는 섭정이 되어 전권을 행사했고 당나라 고종은 무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을 뿐입니다. 나이 어린 황제에게 무왕후가 섭정을 한 일은 있지만 성년의 황제가 부인인 황후의 섭정으로 꼭두각시가 되어 천하를 다스린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실입니다. 5. 무왕후의 철권 통치시대. 풍원신선. 무는 실권을 장악한 다음부터 공포정치를 폈습니다. 무소위가 황후의 자리에 올라 무가 된 다음에 원로 수구 세력인 장손무기와 저수량 등을 잔인하게 숙청하고 신진 세력을 동용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문자신선. 무가 오랜 기간 권자를 이끌어온 것은 정치적으로는 가문과 귀족의 훈구 세력을 배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 스스로 문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무관의 과거 제도를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유교적 학식을 가진 북문학사를 중용하여 서적 편찬을 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무 자신도 풍부한 재능과 교양을 지니고 있어서 19자에 이르는 측천문자를 제정했으며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문자신선. 무는 과거 제도를 정비해 적인걸, 요승, 송경 등의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행정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무는 반대파를 매우 엄격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공포정치를 실시했지만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통원신선. 무는 황태자였던 이충을 폐위시키고 자신의 장남인 이홍을 황태자로 앉힌 것은 이듬해의 일입니다. 그에 다시 이홍을 폐위하여 죽이고 둘째 아들인 이현을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680년에는 다시 이현을 폐위시켜 죽이고 셋째 아들인 이현을 황태자로 세웠습니다. 683년 고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현이 황제가 되었는데 그가 당나라의 4대 황제인 중종입니다. 무가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또 권력의 정점에 오른 다음까지 포함하여 죽인 사람이 9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자 신선. 그러자 중종의 황후인 위씨는 중종의 무능함을 이용해 친정아버지 위현정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여 자신 또한 무와 같은 위치에 오르고자 모반을 꾀하였습니다. 이를 안 무는 중종을 폐위시키고 넷째 아들인 이단을 황제로 세웠습니다. 그가 당나라의 5대 황제인 예종입니다. 이로써 중종은 고작 54일 동안 제위에 머무르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여전히 무의 손아귀에 있었고 예종은 명목상의 황제에 불과했습니다. 풍원신선. 무는 내준신, 세권례, 중 등을 통해 반대파에 대한 밀고와 감시에 기초한 공포정치를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문자신선. 그의 서경업, 서경유 형제가 일부 황족들과 연합하여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무는 40일 만에 이를 진압하였습니다. 풍원신선. 688년에도 당나라 2대 황제 태종의 아들인 월왕 이정이 아들인 이충과 함께 박주 지금의 산동성, 재령과 예주 지금의 하남성 연암에서 무의 반대에 군사를 일으켰지만 곧바로 진압되었습니다. 무 황후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문자 신선. 690년에는 무를 비호하는 세력의 공작으로 무에게 봉황과 공작 등의 상스러운 조짐들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국호 변경을 정하도록 공작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무는 명목상의 황제 예종을 폐위시키고 무의 나이 65세 스스로 성신황제라 칭하며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풍원신선. 그래서 역사에서는 곧즉 황제, 천, 황제가 된 무시 황후란 뜻으로 측천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름을 대주, 연호를 천수라고 하고 수도를 장안에서 신도라 이름을 바꾼 르양으로 옮겼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고대의 주나라와 구분하여 무시가 세운 주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때부터 나라의 권력은 무시 집안 출신들이 다른 관료들을 거느리며 당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문자신선. 705년 83세에 측천무는 노안으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가 몸져 누웠다는 낌새를 알아채고 80세의 연로한 재상 장간지는 군사를 이끌고 무가 누워있는 영성궁 안 장생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호위 무사 장혁지 창종 형제를 칼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측천무에게 퇴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여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측천무였으나 늙고 병든 몸인지라 순순히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원신선. 측천무의 주나라는 국호를 다시 당나라로 부활하였습니다. 측근들의 간언을 받아들여 궐 밖으로 쫓겨났던 중종을 다시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중종은 측천무 뒤를 이어 다시 제4대 당나라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당나라 왕조는 15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문자신선. 그런데 중종의 황후인 위황후는
제2의 측천무를 꿈꾸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유황후는 중종을 독살한 다음에 자기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 스스로 황태우라 칭하였습니다. 풍원신선 당나라 5대 황제 예종의 아들 이륜기는 중종이 유황후에게 독살된 사실을 알고 군사를 일으켜 유황후를 타도하고 그에 붙인 당나라 5대 황제 예종을 다시 황제로 추대하여 즉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륜기가 바로 당나라 제2의 전성기인 개원의 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당나라 6대 황제인 현종이고 양귀비의 남자인 황제입니다. 다음 백일밤 이야기 호미나자 천자와는 당연족의 양귀비와 안록산의 난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